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수능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점수대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제 점수를 조금 더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냥 약간의 꿀팁? 근데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잠깐 이렇게 해서 그냥 짧게나마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점수대는 우선은 점수대라기보다는 본인이 약간 기본기 부족하다, 하위권. 기본기는 조금 있는데 연습량이 부족한 것 같다, 중위권, 중상위권. 자, 그리고 상위권 친구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하려고 해요. 일단은 자,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해줍시다. 점수 올리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좀 더 쉬우니까 시키는 것만 좀 해주세요. 사실 시킨다는 것도 웃기죠. 듣고 그냥 요 부분대로 여러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냥 차근차근 해내시면은 아무래도 점수를 어느 정도 선까지 올리는 건 큰 문제는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일단 공부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우선은 중요한 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 이제 2주 조금 넘게 한 2.5주 정도 있으면요. 9월 평가원이 딱 실시가 됩니다. 근데 9월 평가원은요. 말 그대로 목적이 평가예요, 평가. 그래서 이제 뭘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느냐. 일단 9월 평가원을 보는 건 수능 대비를 위해서 내가 그냥 한번 내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지 여기에서 내가 대박을 낸 다음에 수능 대박을 꿈꿔야지 이게 아닙니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9평 점수가 만약에 안 나왔다. 그렇다 그래서 점수가 끝까지 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잘 나왔다고 해서 끝까지 또 잘 나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셔야 될 게 순수하게 그냥 평가기 때문에 그 평가를 끝내고 나서 사후 관리가 아닌 시험 후의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해야 할 일 그게 뭐가 있느냐 어떤 녀석이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점수 확인하셔야죠. 내가 채점한 것과 마킹 했을 때 그거 성적표 받은 거 비교해서 점수가 똑같이 나온 거면 일단 마킹 실수나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실수가 생겨서 점수가 안 나오게 되면 조금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킹 실수 등등의 점수 확인 먼저 해주시고요. 자, 앞쪽에 공통 부분, 뒤쪽에 선택 과목. 자, 그럼 공통 부분이나 선택 과목에서 과목별 어떤 과목 그리고 그 과목 각 과목마다의 단원별에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은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필요합니다. 나는 이 문제가 늘 어려웠어. 이 문제는 난 좀 괜찮아. 내가 쉬워하는 부분,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이야기를 그냥 계속 듣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할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할 때 좋아하는 과목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근데 바꿔주셔야 돼요. 좋아하는 걸 조금 줄이셔도 됩니다. 왜? 그만큼 많이 해놨거든요. 잘 풀고 있는데 그걸 더 잘 풀기 위해서 나는 그 공부를 하겠다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데 틀리는 문제들, 나는 알고 있는데 틀리는 문제들에 대한 아주 조금만 약간의 노력이 가미되면 맞출 수 있는 부분들에 해당되는 시간 분배에 대한 학습량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무시할 수도 있긴 한데 교과서, 기본서, 그리고 뭐 인강교재,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재를 싹 다 모아주세요. 다 모으세요. 네, 일단 다 모아 놓는 거 일단 9편 끝나고 나서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어떻게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하위권 친구들 저는 좀 잘 못해요. 저는 수학이 좀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 기본적인 점수대를 맞춰줘야 되는 친구들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까지 올릴 생각을 가지는 거냐 일단 70점 네, 일단 나는 70점까지는 올려보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첫 번째입니다. 교과서 미친 듯이 파세요. 교과서가 설명도 부족해요. 설명도 부족하고 좀 얇기도 하고 뭐 이걸 봐서 내가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가 물론 뒤쪽에는 어려운 문제도 들어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연습하기, 반복하고 그냥 빠르게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무시하지 맙시다. 다른 종류의 문제, 친구들이 막 메가스터디나 뭐 자이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두꺼운 거 막 기출문제 이런 거 막 풀잖아.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기출문제에서 2점, 3점을 푸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버겁다 싶으면 교과서부터 같이 푸는 겁니다. 교과서에 있는 압도적인 기초학력, 기초적인 걸 부분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습하기 위해서 5번, 6번 보시는 거예요. 보다 보면요. 아, 그냥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가 익숙해지거든요. 매번 얘기하지만 2점, 3점짜리에서 틀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원래 기본 마인드입니다. 우리의 기본 마인드예요. 틀려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간간히 틀리고 실수 때문에 틀리고 이런 친구들은 내가 기초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제발 부탁이니까 빠르게 정리하면서 학원에서 나가는 학원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인강 듣잖아. 인강진도든 학원진도든 따라잡기 위해서 기초적인 부분을 섭렵하는데 가장 좋은 게 교과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교과서 무조건 해당 파트에 해당되는 거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시는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오케이? 같이 푸시는 거예요. 수업 듣고 과제 풀다가 모르면 교과서 풀고 과제 한번 풀어보고 모르면 또 해설 보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안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첫 번째 교과서를 어느 정도 받고 그 문제를 봤더니 답도 떠오르고 이제 나 좀 이게 할 게 없는 것 같다. 두 번째입니다. 뭐? 기본서 있죠? 뭐 센이 됐든 뭐가 됐든 괜찮아요. 수특도 괜찮고요. 수능 완성은 기본서라기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조금 그래도 약간 꼬아놓은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A, B, C라고 해서 C 버리고 1단계, 2단계 쉬운 거 그 다음 단계 있는 유형별로 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기본서 있죠. 예, 정석도 되고요. 뭐 바이블도 되고 뭐 수학에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읽고 푸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과서를 만약에 5번 보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단원, 과목별, 단원별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적인 부분을 메꿔놓고 그 다음에 기본기에 해당되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걸 떠올릴 수 있는 아주 약간의 기본기, 그걸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기본서. 아시겠어요? 근데 기본서에는요, 쉬운 종류의 옛날 기출이 됐든 최근 기출이 됐든 문제집에서 넣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이 이런 유형이구나. 그래서 이런 유형들에 대한 건 내가 좀 반복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겠구나 라는 걸 외워두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풀었던 문제를 또 푸는 게 싫다 그러면 그런 종류의 문제집을 여러 권 푸시면 되는데요. 사실 그냥 점수를 지금 조금 많이 올려야 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최소 3번 정도는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싫으시다면 어쩔 수 없죠. 여러 종류의 문제를 똑같이 펴서 풀고 그 단원에 해당되는 거 다른 문제집 풀고 또 풀고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시는 거. 아까 교과서도 반복하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서도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을 메꾸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점수를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만약에 1%라도 있는 친구라면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진짜 묵묵히 끈질기게 한 번만 해주세요. 엄청 필요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해놨다. 자,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 점수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문제, 교육청 기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면 4점짜리 어려운 문제를 풀고자 막 욕심이 많이 생겨요.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를 봤는데 그리고 잘 안 풀려서 해설을 봤는데 와, 이건 좀 별로야. 내가 이것까지 생각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요소들 4점짜리 문제도요. 엄청 어려운 문제가 있는 반면에 기본적이긴 하지만 그냥 2가지의 개념을 섞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4점 문제, 4점 유형에 대한 연습을 목표로 수능 문제, 교육청 문제를 보시는 겁니다.
이게 연습이라고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교과서로 보시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점짜리와 3점짜리에 대한 접근, 3점짜리 좀 쉬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보이게 되고요. 기본서를 많이 풀다 보면 유형이 정립이 돼서 문제를 봤을 때 어중간한 3점짜리 문제를 봤을 때 아,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수능교육청 여기 있는 예전 기출문제들을 보게 되면 내가 풀었던 어려운 문제들이 내가 시험장에서 보는 문제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 연습, 반복, 암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지. 보자마자 어마어마하게 수학적인 능력을 팍 띄워가지고 딱 풀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점수를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연습량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원을 그만둬라가 아닙니다. 학원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점수가 낮은 친구들을 위한 반이 지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진도를 나가는 학원에서는 당연히 어려운 문제도 풀 거고 이것저것 풀 건데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교과서, 두 번째 기본서, 세 번째 수능교육청 기출문제, 과거 기출문제들에 대한 풀이라는 이야기죠. 물론 킬러 문제는 패스하셔도 됩니다. 왜? 킬러 문제는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푸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필요한 문제들만 골라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까지. 자, 정리해 봅시다. 하위권 친구들은 하나씩 교과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과서 진도 부분에 맞춰서 보고 최소 5번 이상을 봐주시면 돼요. 그걸 보면서 기본서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같이 풀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점수대가 돼서 50점 이상, 한 60, 70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70점 넘고 80점 언저리로 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중에 2점, 3점, 2점은 안 틀리겠죠. 3점과 조금 쉬운 종류의 4점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은 수능교육청, 자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푸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킬러 문제만 모아놔가지고 막 푼다. 학원에서 킬러 문제만 풀으래 해가지고 막 푼다. 동요돼요. 사람이니까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근데 난 실력이 없긴 한데 그래도 얘가 푸는 거 나도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어마어마하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요. 점수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점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위권, 중상위권 친구들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어느 정도 됐다면 학원 교재 외에 수능교육청 이런 걸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중상위권, 명확하게 나는 중상위권 70점 이상으로 무조건 나오는데 70점 그냥 대략적인 점수입니다. 70점 이상, 80점 언저리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더 나는 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인간 강사나 시중에 나와 있는 실전 모의든 인간 강사의 문제든 나쁜 건 없습니다. 물론 진짜 엄청 지저분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종류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거르게 되거든요. 실전 모의를 통해서 시험에 익숙해지시는 겁니다. 원래는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재놓고 꾸준하게 공부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하시잖아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문제 푸시고 시간이 얼마나 갔든 나는 이 정도 분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난 이것만 하고 말아야지. 그럼 이만큼을 안 했는데 그럼 이건 언제 할 거야? 안 해요. 안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게 지금까지 온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익숙해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런 문제는 몇 초 안에, 몇 분 안에 내가 풀어야 되겠다. 전체적인 30문제를 놓고 봤을 때 킬러 문제가 이렇게 나는 몇 문제가 보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는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분배와 문제를 봤을 때 이건 넘어가. 이런 종류의 빠른 판단을 위한 실전 모의. 당연히 실전 모의를 보고 나서는요. 이 문제는 이래서 내가 시간을 많이 썼구나. 오케이, 조심하자. 이런 문제는 내가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을 알았는데 생각을 못했구나. 정리. 오답 노트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답 노트가 아니라
문제 하나하나마다 과목, 단원에 어떤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 내용을 문제에다가 문제를 어떻게 보면 외워달라는 이야기죠. 아, 이런 종류의 문제는 이런 게 쓰였어. 나 풀어봤었는데. 아, 다음번에 나오면 기억해야지. 이런 종류의 피드백. 근데 그 피드백을 하실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과서, 기본서, 기출문제 요 세 가지로 같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수특도 들어갈 수 있고요. 수능 완성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연계가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한 권, 한두 권의 책을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같이 보시는 겁니다. 강의는요,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방향성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강의 들은 그 문제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단원에 해당되는 다른 문제를 보면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기본 개념 공부라는 겁니다. 개념은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수는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그냥 내용만 읽는다 그래서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한 90여일 남았습니다. 구평도 걱정되실 거고요. 구평이 끝나고 나면 수시 때문에 내가 어디를 써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많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점수를 높이기 위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는 이 방법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냥 버릴 건 버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속는 셈 치고 나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학원 다니시면서 인강을 들으시면서 시간을 조금만 더 내서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을 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죄송하지만 잠자는 시간을 조금만 줄여가면서 조금 해달라는 이야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해주세요.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간절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쉬울 것 같죠? 아니야, 뭐 문제 풀면 되지 뭐. 아닙니다. 문제를 풀면서 외워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하셔야 돼요. 아, 나 수학 점수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 그리고 나는 해도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잠시 접어두세요.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만 가져줍시다. 90일 동안요. 하루에 한 문제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90문제가 되는데요. 대략적인 유형, 기본적인 유형들은 90개를 넘어가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그냥 나오는 빈출 유형들 딱 모아가지고 그냥 아, 이런 내용이야 이렇게 해서 분류 다 하시면요. 진짜 90개 정도면 다 들어가 있어요. 킬러까지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킬러를 지금 풀자는 게 아니라 킬러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서 얘기했던 4가지 교과서, 또 말씀드리잖아요. 교과서, 기본서, 수능, 교육청 기출문제, 그리고 또 뭐 있죠? 실전 모의,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걸 풀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아, 그래도 나는 여기에서 조금씩은 내가 90일 동안 한번 외워보겠다, 외우면 된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한 걸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노력, 3가지가 정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노력이 바탕이 돼야 자신감이 나오는 거고요. 노력을 하려면 간절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안 생기면 노력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3가지는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4가지, 4단계에 대해서 기초 필요한 친구는 1단계, 첫 번째부터 쭉 가시는 거고요. 기본기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은 조금 됐다라고 한다면 2번째부터, 어느 정도 된 상황이다 이러면 3번째부터, 그리고 학원 다니시면 4번째는 충분히 학원에서 해줄 겁니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부탁드리기 위한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올리고 싶은데 올려드리는 영상 자체가요. 사실은 일부 공개로 선생님 수업 영상이기 때문에 일부 공개로 주소만 학생들한테 보내주는 사이즈다 보니 따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찍으려고 계속 하다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올려드리는 점은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점수를 위해서 진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는 거 아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사실 대학 잘 가시면 여러분들이 좋으신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조금 기억 좀 해주시고요. 오래도록도 아닙니다. 90일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빡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조금만 유하게 버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내년은요. 엄청 행복하실 겁니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 원하는 캠퍼스 생활을 누리면서 만약에 하고 싶었던 걸 다 하실 수 있는 내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거기 때문에 남은 90일만 조금만 힘내서 파이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이규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